네, 오늘도 대담 이어가겠습니다.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, 정현정 배재대 교수, 현상엽 동양문화뉴스 대표, 양지열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먼저 이 법조 기사니까 양지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. 이 별 생각 없이 썼겠죠, 아무래도. 근데 이제 장난으로 쓴 혼인신고서가 이렇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장난으로 썼다고 말씀을 하지만 네.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혼인신고서를 봤을 때 네. 그걸 접수하는 당당 공무원 입장에서 네, 그걸 네. 장난으로 쓴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?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아니라 무슨 홍길동이라든지 별명을 써놨다든지 네, 네. 아니면 쓰면서 뭐 낙서 같은 것도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접수가 안 됐겠죠.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공문서에 자기의 작성을 했다고 한다면 네, 네.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그래서 법원은 네. 이걸 장난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. 네. 4개월 정도 실제로 사귀고 있는 관계였었고 예. 그때 당시에는 특별하게 정말로 결혼할 때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지라도 그거를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내가 혼인신고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한다는 걸 알고 썼기 때문에 네네. 장난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. 그러니까요. 네네.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그 타자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임의로 혼인 신고가 된 케이스들은 혼인이 무효화된 경우도 꽤 있죠. 아, 우리가 그런 뭐 경우가 있군요. 미스코리아 김성희 씨인가요? 그분도 그 극렬 네네. 팬에 의해서 네네. 모르는 사이에 이제 혼인 신고가 됐다가 그걸 이제 법원이 무효화시킨 이런 네네. 경우도 있고, 또 예를 경우 뭐 금치산자라든지 네네. 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그 혼인 신고가 되어 있을 때 네네. 본인이 그런 걸 판단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혼인이 무효가 되는 이런 경우는 있는데, 네네네.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양자가 혼인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라고 법원이 본 것 같아요. 네네네. 그래서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. 네. 이제 와서 그게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귀고 있었고 또 이 남자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. 네네. 장난이든 어쨌든 간에. 네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판단을 할 때 네.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. 네네.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 당사자들의 어떤 부주의가 낳은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요. 거죠. 당사자들은 뭐 이렇게 장난으로 지금에 와서 후회해서 장난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요. 근데 보면 저는 혼인신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. 기사 나고 나서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이 좀 알려졌는데 혼인 무효신고 같은 경우도 나오고 혼인신고가 이렇게 좀 허술하게 돼도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. 일단 뭐 저도 혼인 신고 아직 못 해봤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예전에는 아마 보증인이 2명 정도 있어야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. 네네. 근데 요새는 그냥 그 이렇게 좀 쉽게 네네. 혼인 신고를 하고는 한다는데요. 그게 아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패턴이 빨리빨리 가고 하는 거랑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이런 그 무효 소송 같은 게 자꾸 뭐 300번 이상 남발이 되고 한다고 하는데요. 네네. 취소를 통해서는 그 기록은 남지만 혼인은 그 사실상 무효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네네. 있는데도 이런 무효 소송이 많은 거를 봤을 때는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좀 제도를 앞으로 천천히 네네.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 황 소장님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. 저는 혼인 신고를 혼인 해보셨잖아요. 신고를 네네. 할 때 네네. 그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들에 대한 뭐 이 연락처,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해가지고 예. 그 혼인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이렇게 통보해주는 부분, 네네. 혼인 신고 수수료를 좀 올리더라도요. 네네네.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접수하고 난 이후에 한 예, 일주일 안에는 이의가 있으면 번복을 하게 한다든지. 아, 그러게요. 이런 그런 어떤 장치가 절차적. 좀 네네.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. 문자로서 혼인 신고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접수되었다라고 당사자들한테 통보해주면 뭐 일주일 안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. 예기치 않게 네네. 되었다 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 번쯤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까지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2년이 넘도록 가족관계 증명서 뜨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좀 아주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요. 가족관계 증명서 지금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. 어찌됐건 이제 구제를 할 수 있는 사후 방법을 네.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대안이 이혼밖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게 네. 우리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혼 기록이 안 남지요, 요즘에는. 아니요, 이혼한 건 남습니다. 이혼도 남고 그러니까 그거를 혼인 취소 떼서 남고. 이혼 기록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의사를 반영해서 이건 난 하지 그렇죠. 않겠다라고 하면 가릴 수는 예, 있는데 가려낼 공적 수는 기록에는 있는 그런 남는 상황이죠. 거죠. 예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게 크게 잘못됐다 현행 제도가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, 예. 혼인 신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혼인 신고 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냥 장난으로 우습게
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의 발상 자체를 생각을 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네네. 일방이 신고했을 때는 일방이 그냥 아무 합의도 없이 신고했었을 때는 쉽게 구제가 되는 편입니다. 네네. 증명하기도 쉽고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리하신 것처럼 그냥 막 가서 신고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네. 혼인신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판결인 거죠. 그러니까요. 이거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할. 그래도 좀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당황스럽다 보니까 좀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게 됩니다. 이번 주제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